그만큼 본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 만큼 이제 가맹점들이 죽어나는 거지. 700억씩 남기고 막 40%씩 막 남기고, 이게 좋지 않다니까. 왜 저가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최근에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봤다? 저가 커피의 현실 문제점. 넌 어떻게 생각해? 저가 커피 싸긴 한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소비자 입장하고 우리 공급자 입장하고는 철저하게 다르니까. 넌 브랜드 저가 커피 어디 거 먹냐? 저 그냥 컴포즈나 메가 이런데? 집 가까운데? 확실히 충성도는 없지. 그냥 지나가다가 먹는 거지. 그쵸, 그냥 가까운데. 맞아. 저가 커피가 팬덤이 있고 충성도가 있어서 먹는 건 분명히 아니야. 그냥 가성비. 지금 보면 일명 저가 빅4가 있다. 백다방, 컴포즈, 메가, 벤티 이렇게 4개가 있지. 벌써 이제 얘네들이 10,000개가 육박할걸? 저가 커피들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될지, 오늘 저가 커피의 구조, 본사의 구조라든지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 근데 제가 이렇게 촬영 올 때마다 아침에 컴포즈 가서 맨날 하나씩 사서 오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엄청 피곤해 보이고 맨날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돈이 되기는 되나요? 씁쓸한 또 질문을 마구마구 던져불구만. 너 시소 효과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이쪽에 누르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지. 이거를 시소 효과라고 또 풍선 효과라고도 하거든.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이 올라가게 된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론이거든. 내가 왜 씁쓸하다고 했냐면, 메가 있지. 메가가 작년 매출이 대략 한 700억 정도 되거든. 3,700억이요? 많지. 어떻게 2,000원짜리 팔아서 3,700억이 나와요? 이야기 해줄게. 전년 대비 110%가 매출이 상승을 했어.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엄청 잘하고 있지. 본사로서는 아주 박수 쳐줄만 하지. 그리고 영업이익이지. 판관비는 다 떼고 난 돈이 이제 최종 마무리 때 재무제표 보면 매출 있고 판관비 뭐 기타 등등에서 나온 돈 있잖아. 이 돈이 얼마 버는 줄 알아? 700억이나 벌었어. 여기에 모델 누군지 아냐? 내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를 쓰고도 이렇게 마케팅이나 각종 비용을 다 때려 넣었는데도 700억이나 남겼어. 컴포즈는 더 대박이다. 여기가 작년 매출이 880억 정도 했거든. 그러면 영업이익이 대부분 한 10%나 15% 보니까 한 100억이나 한 150억 정도 남아야 되거든. 근데 무려 영업이익 돈 얼마 남은 줄 알아? 370억을 남겼어. 어마어마한 거야. 나 PD 40% 남겨먹은 거야.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지. 미쳐붙제. 대부분 말했냐, 영업이익이 10%에서 15% 된다니까. 제조업은 7% 막 이렇게 봐.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컴포즈는 얼마에 매각됐냐, 4,700억에 매각이 됐지.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 있었던 거야. 아까 내가 풍선 효과라고 얘기했지. 그만큼 본사가 이렇게 돈을 버는 만큼 이제 가맹점들이 죽어나는 거지. 본사가 잘 벌어야 가맹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생하는 회사도 있고, 물론 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제 그렇게 폄하해서 볼 필요는 없고, 실제로 가맹점들이 2천만 원을 팔면 한 3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 한 15% 정도 남는 거야. 근데 뒤지게 쎄가 빠지게 골병하면서 거기에 시간 갈아넣지, 내 노동 갈아넣지, 그 다음에 감정노동, 알바가 째거나 각종 뭐 진상 손님, 진상 알바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하면 마음대로 또 쉬지도 못해.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심지어는 어떤 고통들이 또 있냐, 여기 보면 손흥민이라든지 비 있지. 이 비용도 고스란히 누가 낼 것 같아? 그럼 본사가 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본사도 내. 근데 본사 50%, 가맹점주 50%. 그래서 점주들은 십시일반 개미들이 이렇게 하나씩씩 1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마케팅 비용도 같이 부담하는 거지. 그러면 유명한 사람 쓴다고 가맹점은 마냥 좋은 게 아니겠네요? 마냥 싫은 것만은 또 아니지. 본사들이 마케팅 전략을 잘 짜서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 효과를 못한 사람들이 있겠지. 나도 본사를 갖고 있지만 난 자영업자들을 또 보호를 하긴 해야 되니까, 먼저 본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은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주는 재료만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쓰는 범용 제품 재료들을 꼭 반드시 써야만 해.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본사가 돈을 벌려면 당연히 매장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매장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00개, 8,000개, 10,000개씩 계속 늘어가다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결국은 포화 상태가 계속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땅 따먹기, 서로 나눠 먹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폐업률도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니까 소비자는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유행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사가 700억씩 남기고 막 40%씩 막 남기고 이게 좋지 않다니까. 이게 바람직하겠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풍선 효과로 결국은 점주들을 쥐어짜거나 좋지 않다고. 결국은 창업은 피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인컴은 없는데 계속 쓸 수만 없잖아. 그래서 창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나는 저가 커피를 지향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무 포화 상태라는 거지. 난 미리 예견했다. 포화 상태야 지금. 창업을 하는데 왜 저가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 결국 2천만 원을 매출을 올리려면 뒤지게 팔아야 돼. 아주 죽어라 팔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300만 원 번단 말이야. 2천만 원도 팔지 안 팔지도 몰라. 2천만 원이면 잘하는 거야. 잘한 거라고. 문제는 박리담회로 팔잖아. 그만큼 계속 갈아 넣어야 돼. 결국은 큰 돈은 절대 못 벌겠지. 만약에 커피 쪽으로 뛰어들거나 카페 쪽으로 뛰어들 거면 반드시 차별화 전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지. 피카소가 엄청 멋진 말을 했어.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 있지.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는 말이 있어. 나도 늘 얘기하는 거는 모방해서 결국은 창조로. 창조도 어마하게 대단하게 하면 안 돼. 조금씩 하나씩만 포인트만 바꾸면 돼. 이를테면 카페에서 내가 리스펙하는 프리치 있지. 프리치는 내가 공부하면서 너무 센세이션했어. 내가 프리치를 한 7년 전에 봤거든. 그 물개의 로고 디자인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카페에서 이렇게 쓴다고? 걔네들이 레트로의 거의 원조격이거든. 카페 쪽에서. 혁신은 낡고 오래된 것으로부터 기회가 온다고. 낡고 오래된 것을 조금씩 모방해서 창조로 혁신했다고 하지. 결국은 프리치 하면 커피가 떠오르거든. 이 브랜딩이라는 건 이미지 잔상의 합이라고 하거든. 결국 계속 고객 소비자한테 잔상을 심어주는 거지. 나 같은 경우 라라브레드도 처음에 내가 잠실에서 그때 내가 한 달 월배치 얼마였는 줄 아냐? 2천만 원 나왔어. 근데 내가 BEP가 얼마인 줄 아냐? PD? 5천만 원이어야 돼. 나 3천만 원이 적자였단 말이야. 갖고 울었어. 다 팀원들이 뭐 어쩌냐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내가 차별을 했던 게 일본으로 바로 날아가서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더 맛있는 브런치를 만들면서 빵도 먹을 만한 걸 늘리면서 결국은 2천만 원 매장이 1억 8천까지 찍게 됐거든. 이거야. 매출로 이제 검증을 해냈잖아. 또 내가 좋아하는 근린공원이라는 대표님 있거든. 그분도 근린공원을 만들었는데 카페를 놀러 가는 소풍 느낌을 만들었어. 피크닉으로. 나는 데이트하면 그런 데 반드시 가거든. 그래서 김포에서 아예 핫플이잖아. 지금 몇 년째 잘 되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조그만 매장 같은 경우 댕크 커피라고 여기도 한번 나피디 꼭 가봐. 이 커피 진짜 맛있어. 청년들 지방 촌놈들이 3명이서 올라가 원룸에서 투룸에서 그렇게 살면서 창업비용 얼마? 3천만 원 갖고 4평 매장. 여기서 세상에 처음 매출이 첫 달 매출이 막 900만 원 나왔었거든. 4평 매장이니까. 하지만 배달을 차별화시켜서 5천만 원 이상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더라고. 끊임없이 혁신하려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전략들이 나왔고, 안 그랬으면 여기 다른 사장이 했으면 망연자실해서 무조건 망했을 거야. PD, 내가 자영업 20년 외식업을 하면서 느낀 건 명심해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대박이 나고 쪽박이 나더라고. 절대 재단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최근에 여기도 리스펙하는 사장님이야. 리에즈 와플이라고 덕수궁에서 엄청 유명한데요. 옛날에 줄 섰는데 그때 못 먹고 나왔다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내가 그 안에 현장 들어가 봤거든. 잘된 이유가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저가로만 들어가고 그냥 프랜차이즈 꽂아놓고 이 사람이 가만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글잖아. 이 사람은 부자 못했을 거야. 누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하루에 커피 매장 있잖아. 조그마도 크도 하루에 몇 개 없어진 줄 아냐? 하루에 42개 꼴로 없어진대. 하루에요? 대박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경각심으로 한번 이 영상을 찍어야겠구나 생각을 들었어. 계속 따라가서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 장사하는 건물주다 이야기도 해주는 거야. 내가 충분히 준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들이 항상 보이게 되더라고. 이걸 엿보자고.